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그 고혈압에 대해서, 특히 고혈압 측정 방법에 대해서, 요즘에 디지털 그런 그 기술이 많이 혁신이 됐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임상에 요새 이용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아마 그 혈당을 체크할 때, 당뇨를 체크할 때 요새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뭘 붙이면 거기서 계속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식의 그런 방법이 혈압에서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이 반지로 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최근 한 5-6년 이상 이제 개발이 되고 또 임상 스터디가 어느 정도 돼 가지고 실제로 진료 현장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그 공유를 해 볼까 합니다. 그 혈압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뭐 많이 나와서 요게 인제 많이 얘기가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는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혈당도 계속 연속 혈당을 재듯이 혈압도 연속으로 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인제 실제로 임상에서 적용되기 시작했다. 최근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의 혁신이 한 7-8년 동안 계속 업그레이드 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인제 의료 현장에서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런 것들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볼까 합니다. 사실 그 고혈압 관리에 대해서는 뭐 현재까지 제가 잠깐만 요약을 해 드리면 고혈압의 기준은 140에 90 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혈압을 관리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계속 이제 얘기가 되고 있죠. 근데 여기서 140에 90 이라는 것은 그 진료실에서 잰 혈압이거든요. 근데 계속 얘기되는 건 뭐냐면은 진료실에서 잰 혈압보다 바깥에서 잰 혈압, 그러니까 진료실 밖에서 잰 혈압, 가정 혈압, 그래서 그걸 요새 그 집에서 재도록 되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제 고렇게 됐는데 집에서 재는 것보다 더 이제 그 뭐라 그럴까, 더 정확성이라든가 디테일한 게 인제 연속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렇게 그 혈압을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리스크 팩터가 많을수록, 위험 요인이 많을수록, 또 합병증이 또 동반될수록, 또 젊은 사람 할 때는 미리 조절한다, 요런 것들이거든요. 특히 그런데 지금 요즘에 굉장히 덥잖아요. 더우면은 혈압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혈관이 인제 이완이 되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노인들한테는 식사를 제대로 못 하거나 그러면 혈압이 갑자기 더 떨어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자고 일어나서 갑자기 일어날 때 골절이 위험이 있거나 이제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걸 좀 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진료실 외보다 가정 혈압이나 활동 혈압, 그래서 24 시간 동안 혈압을 재는 그런 걸 했었잖아요. 그런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인제 강조되고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혈압이 높은 경우는 처음부터 두 가지 약제를 복합제로 써라, 인제 요것도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혈압을 약의 개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한 개, 가능하면 하나로 된 약제를 선택해라, 인제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최근에 인제 나온 거지만은 혈압 조절을 안 하면 인지 기능이 빨리 떨어진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인제 최근까지의 그 고혈압에 대해서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실 혈압을 재보면 이 혈압이라는 게 계속 변하죠. 하루 종일 변합니다. 그래서 뭐 활동을 하거나 또 밖에 나가서 뭐 걷는다든가, 또 뭐 이게 감정 변화하고도 많이 관계되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하면은 이게 혈압이 탁 뛴다, 이 말이죠. 고런 것들이 인제 그 혈압 변화가 있고, 그다음에 이 일중 변동을 따지면 밤에 잘 때는 혈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나이트 딥이라고 그러는데, 딥이 이 고랑이 같은, 물 흘러가는 고랑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밤에는 혈압이 요렇게 떨어졌다가 아침 되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올라가는 것을 모닝, 아침에 BP surge, 그래서 혈압이 쫙 올라간다, 인제 그런 거로 이제 용어를 했는데, 그렇다면 혈압을 어느 때 재는 것이 가장 지금 스탠다드가 돼 있느냐? 자고 일어나서 요때 인제 혈압을 재는 거고,
그다음에 밤에 자기 전에 자기 전에 인제 재는 고렇게 인제 2번을 집에서 재더라도 재라. 인제 그렇게 했는데 그걸 보다 보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 거 외에도 혈압 변동폭이 뭐 활동하는 거에 따라서 되게 변화가 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가 다 반영되고 있지 않은 거죠. 어. 그래서 고거를 인제 고거의 혁신이 인제 사실은 인제 하루 종일 혈압 재는 그 연속 혈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료실 밖에서 그동안에는 진료실 안에서만 혈압을 쟀다. 그것이 한 10 년 15년 전까지의 패러다임인데 그것이 진료실 밖에서 혈압 재라. 이것이 보통 한 10년 15년 동안에 있었던 일이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왜 그러냐면은 진료실 밖에서 잰 혈압이 심혈관 질환의 그 합병증과 더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인제 그런 얘기죠. 가정 혈압이라든가 활동 혈압이 임상적 예후를 더 잘 반영하더라 해서 여러 가지 연구가 이거는 아주 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학회 그 뭐 미국 고혈압 학회든 유럽이든 또 우리나라 고혈압 학회에서도 2022 년도에 진료 지침이 나왔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이건데 이 권고 등급이 1 입니다. 1 이라는 거는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죠. 거기를 보면은 고혈압에는 배의 고혈압은 병원에 와서 이렇게 흰 가운 입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인제 혈압이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그게 인제 배기 고혈압이고 또 가면 고혈압은 가면을 쓴 고혈압이에요. 원래는 혈압이 높지 않은데 병원에 오면은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는 거죠 거꾸로. 그 가면 고혈압도 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의 고혈압하고 가면 고혈압을 진단하고 그 치료 효과를 판정하고 예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활동 혈압 24 시간 이걸 재는 거를 인제 권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돼 있어 가지고 근데 실제로 24 시간 이렇게 재는 거는 병원에 와서 달고 가 가지고 이게 줄이 있고 막 그러니까 좀 불편한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번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건 대한고혈압학회에서도 이렇게 그 혈압 수첩을 줘 가지고 집에서 재 가지고 와라. 인제 그런 거를 한 것이 인제 가정혈압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인제 가정혈압이 대세가 돼 있던 겁니다. 어 사실 좋은 거는 이렇게 활동 혈압이에요. 그래서 이 커프를 메고 요렇게 이거를 인제 측정하는 그 기기가 있고 그래서 이게 자동적으로 한 15분 내지 20분 또 밤에 잘 때는 30 분마다 혈압을 재 가지고 여기다가 인제 자동 레코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와서 이 기계를 분석을 해서 어저께 달고 갔을 때 혈압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제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실제로 고혈압 진단 기준도 보면은 우리가 140에 90 고혈압 기준이 140에 90 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랬는데 24 시간 활동 혈압을 보면 데이타임 그러니깐 하루 종일 혈압 잰 거는 130에 80 이에요. 그러니깐 진료실에서 잰 혈압이 140에 90 이라면 24 시간 동안 혈압을 평균했을 때는 130에 80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근데 이것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낮하고 밤이 다르단 말이에요. 밤에는 혈압이 한 10 내지 15가 더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데이타임 주간에는 135에 85가 기준이고 잘 때는 120에 70이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는 요거를 진료실 혈압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수축기는 거의 야간 혈압은 거의 20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완기는 또 20 이상 차이 나고 그러니까는 이 혈압이 요것만으로 따져도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24 시간 활동 혈압을 줄줄이 메고 달고 있기가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가정 혈압을 이제 권고를 하게 되었다. 인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 가정 혈압도 보면은 140에 90 인데 135 기준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수축기는 5 이완기는 5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것도 인제 차이가 있었던 건데 지금 그러니까는 여태까지는 진료실에서 잰 혈압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정 혈압이나 활동 혈압
이걸 지침이 이렇게 바뀌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디지털로 해서 24 시간 어떤 생활할 수 있는 연속 혈압이 좀 바뀌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혈압에는 정상 혈압 또 계속해서 혈압이 인제 평균적인 혈압이 있고 중요한 두 가지 혈압의 그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백의고혈압. 이게 백의라는 게 인제 흰 가운하고 관계 있단 말이에요. 병원에 오거나 좀 신경이 쓰이면 아무래도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그거고 또 가면고혈압은 거꾸로예요.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또 밤에 잘 때는 오히려 혈압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병원에 오면은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 요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요 백의고혈압하고 가면고혈압 특히 가면고혈압은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이 훨씬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자를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인제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 혈압의 유형별로 보면은 가면고혈압이 클리닉 블러드 프레셔로 했을 때 17.6% 백의고혈압이 14.7% 그러니까 가면고혈압도 꽤 많아요. 예. 그렇게 인제 돼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백의고혈압하고 가면고혈압을 잠깐 살펴보면 백의고혈압은 그전에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백의고혈압은 혈압이 높은 걸로 따지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백의고혈압 병원에 왔을 때 혈압이 높은 사람도 나중에 보니까 실제 진짜 고혈압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더라. 이제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백의고혈압은 좀 더 자주 재보고 좀 더 인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면 고혈압은 예후가 계속 높은 거하고 유사하거나 오히려 나빠. 더 나쁜 이유는 밤에 잘 때 계속해서 높기 때문에 혈관이 쉴 수 있는 그런 틈이 없어요. 그래서 어 오히려 더 혈관에 합병증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가면 고혈압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결국 이렇게 하는 이유는 혈압을 정확하게 측정함으로써 그 사람에 맞는 맞춤 치료가 가능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것이 인제 중요한 내용이 됐고 그래서 이 백의고혈압, 가면고혈압을 또 반영을 해서 또 진료실 밖의 혈압 측정이 고혈압 측정의 대세가 되었다. 인제 그렇게 된 것을 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연속 혈압 측정이 이제 대두된 거예요. 요것이 작년 말서부터 돼서 올해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보험도 되고 이제 적용이 돼서 이제 계속 요거는 요 기술은 계속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혈압 측정 방법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병원에 와서 간호사나 또 의사가 이렇게 쟀던 거죠. 그걸 인제 스탠다드로 삼은 것이죠. 이거를 오피스 BP 그러니까 진료실에서의 혈압을 인제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혈압 측정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면고혈압 또 백의고혈압 이런 걸 반영을 해 가지고 보니까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혈압을 재는 것이 지금 중요하겠다 가정에서. 그래 가지고 요런 인스트럭션이 뭐 미국 고혈압학회 국내의 대한고혈압학회에서도 이렇게 지침이 있었던 거예요. 요거는 하루 2번 재서 수첩에 기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재냐면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가 와 가지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요 혈압계하고 그다음에 이 커프 하고 높이를 거의 비슷하게 해 가지고 인제 재는 거죠. 그래서 2번을 재서 2번을 다 기록해서 이제 가져오는 거다. 그렇게 하고 자기 전에 또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화장실 갔다 와서 편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잰 거 아침하고 저녁에 그러니까 보통 재면은 보통 아침이 한 10 정도 수축기가 한 10 내지 15가 높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고때 그러니까 혈압이 고때 타이밍 때의 그 혈압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혈관에 대한 그 부작용은 혈관에 대한 데미지는 혈압이 높아 있을 때 그 손상되는 정도가 더 클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인제 가정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굉장히 이렇게 발전이 됐잖아요. 근데 그래서 인제 이거를 가장 만성 질환에서 중요한 고혈압에 적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손목으로 한 것도 있고 또 반지로 하는 게 또 있는데, 이 반지로 하는 것이 이게 생활하는 데 그래도 아무래도 이것이 가장 덜 영향을 미치고 또 24 시간이 비교적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고 테크놀로지가 이용이 돼 가지고 앞으로 연속 혈압 측정이 아마 대세가 될 거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반지형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이 인제 현재는 혈압을 하지만은 여러 가지 산소의 콘텐트라든가 심장 박동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인제 반영이 될 것인데, 현재 이제 혈압에 대해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해 가지고 실제로 인제 대한고혈압학회에서도 대한고혈압학회하고 대한순환기학회, 여기서도 인제 이렇게 발표가 되고 인제 그랬었습니다. 이러한 연속 혈압 측정은 사실은 연속 혈당 측정에 업그레이드된 것을 이 반영이 됐죠. 연속 혈당 측정을 제가 잠깐만 또 이 흐름을 좀 짚어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전에는 혈당을 이 손끝에서나 또 여기 팔목에서 아 블러드 샘플링을 해서 혈당을 쟀잖아요. 근데 그렇게 재기가 인제 당뇨가 꽤 진행된 사람은 집에서 이렇게 찔러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또 감염될 우려도 있고 인제 그랬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디지털 기술이 인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 팔에다 붙여 가지고 혈당을 실시간으로 보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은 당뇨 환자에서 저혈당 이벤트 같은 거, 이게 없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저혈당 이벤트가 어떻게 오는지, 그다음에 혈당이 스파이크, 먹고 나면은 혈당이 팍팍 오르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게 어떤 게 또 어떤 음식이 관련이 돼 있는지, 실제로 혈당의 진동 폭이 높낮이가 얼마나 있는지, 요런 걸 인제 이 디지털 기술로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혈당을 인제 해서 한 일주일이라든가 한 보름 이렇게 보게 되면 일중 변동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 식사 후에 혈당이 올라가는 거, 점심 후에 저녁 식사 후에 요렇게 인제 하면서 실제로 얼마 250 이상이면은 언제가 주로 그랬고 또 어떤 음식이 그랬고 이렇게 알게 되면, 이거는 중요한 게 이 고혈압이든 혈당이든 자신이 관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신이 약 먹는 것보다도 사실은 자신이 식사 조절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음식이 그런지, 또 내가 운동을 한 30분 하면은 혈당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이런 걸 보다도 확실하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가 인제 최근에 한 몇 년 사이에 확 업그레이드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인제 알고서 이걸 하고 있죠. 실제로 이렇게 하면은 높은 거가, 그러니까 150 이상 되는 것이 150 이상에서 250 까지는 몇 퍼센트가 나오고, 250 이상이면 몇 퍼센트가 나오고, 저혈당 나오는 이벤트는 어떻게 되는지, 이걸 인제 일중에로 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당뇨 있는 분이 어떤 음식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인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혈당 관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큰 뭐랄까 도약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혈당 패턴이 어떠냐. 나의 혈당 패턴, 음식도 사람이 똑같지가 않잖아요. 어떤 음식이 더 나한테 혈당이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알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저희 병원에서 해 보면 어떤 사람은 점심 식후에 더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녁 식후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술도 어떤 술이 더 어떻게 혈당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런 걸 다 알 수 있으니까 자신이 컨트롤하기에 굉장히 유용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혈당 요걸로 인해서 대한당뇨병학회에서도 저혈당 이벤트가 얼마나 줄었다든가,
혈당의 진동폭을 얼마나 줄였다든가 인제 이런 것들이 요새 그 연구 결과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다시 그 혈압으로 되돌아가면 이 반지형 연속 혈압으로 이렇게 측정하게 되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 이런 게 없이 이제 이 측정이 인제 반영이 되는 거죠. 이거의 방법은 PPG 메소드라고 그래서 포토 플래티스모그래피, 그러니까 광용적 맥파 측정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인제 그 LED하고 PD, 포토 다이올로드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이렇게 측정을 해 가지고 요거를 딥러닝 방식으로 읽힌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거를 혈압 수치하고 반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딥러닝 방식의 그런 방식이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 연속 커플리스, 그러니까 혈압의 커프, 이게 커프잖아요. 커프 없이 그 혈압 재는 방법이 인제 처음으로 보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로 있는 사람하고 인제 그걸 인제 한 건데, 이게 맨 처음에 한 거는 수술방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술방에서는 arterial blood pressure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요거하고 인제 계속 읽혀 가지고 딥러닝 방식으로 읽혀서 축적이, 그러니까 이거는 딥러닝 방식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도가 올라가는 것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읽혀 가지고 했더니 인제 그 오차 폭이 인제 점점 줄어들고 인제 그런 거를 인제 보여준 거죠. 그리고 나서 인제 처음으로 인제 그 사람 환자한테서 인제 적용하게 된 그런 거를 인제 논문에 됐던 것이고, 그랬더니 실제 측정한 거하고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높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고런 거를 인제 보고가 됐고, 요거는 그 대상 환자들이고요. 연령별로 이렇게 다 돼 가지고 코릴레이션이 높았다 이런 게 보고가 됐고, 그다음에 인제 세 번째 레포트는 실제로 그 24 시간, 요거는 인제 24 시간 앰뷸러터리 BP하고 요거하고 반지형하고 이렇게 코릴레이션을 본 거예요. 그래서 33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봤더니 요렇게 코릴레이션이 나왔고, 이거를 각각의 뭐 24 시간 시스톨릭 프레셔, 낮에 시스톨릭 프레셔, 나이트 타임의 시스톨릭 프레셔, 다이스톨릭 프레셔, 데이타임의 이완기혈압, 또 밤에 잘 때 이완기혈압, 이렇게 해서 다 코릴레이션을 해서 관리가 이게 상당히 그래도 유사하게 됐다. 인제 그런 거를 인제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혈압이 여러 가지가 중요한데 이 혈압 측정 방법이 우선 뭐 고혈압이라는 게 혈압을 측정해 가지고 이거를 뭐 진단 내리고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측정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혈압하고 활동 혈압이 더 중요하다. 인제 그렇게 한 거를 연속 혈압으로 인제 업그레이드 된 그런 거죠. 그래서 요런 그 가이드라인에 좀 더 이렇게 접근시킬 수가 있다, 이런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말씀드린 걸 요약을 하면, 요즘에 디지털 기술, 요새 다 스마트폰 안 갖고 다니는 분은 없단 말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도 다 스마트폰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항상 또 보잖아요. 이것이 나의 특히 만성 질환 관리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성 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거는 사실은 의사가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걸 하는 거잖아요. 내가 식사나 운동이라든가 또 생활을 어떻게 내가 이거를 관리할 것이냐, 이것이 인제 이 만성 질환에서는 중요한데, 이 디지털 기술이 요런 고혈압에도 이렇게 적용이 돼 가지고 인제 한다, 인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만성 질환 관리에 특히 유용하게 생각될 거다. 생각된다, 이런 것이죠. 근데 이것의 거는 최근 한 5년 정도 사이에 당뇨 관리에서 어 그전에는 공복 혈당, 식후 2 시간 혈당,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요즘에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으로. 그래서 물론 이것을 연속 혈당을 측정한다고 그래서 공복 혈당 재고 식후 2 시간을 안 재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이용을 하지만
패러다임 자체가 확 바뀌었다. 인제 당뇨가 처음 진단되거나 뭐 그랬을 때 또 혈당 조절이 안 되고 그럴 때 연속 혈당으로 해서 패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내가 뭘 관리를 하는 것은 뭘 놓치고 있는지 이런 걸 인제 알게 됨으로써 '혈압도 이렇게 되는 것이다.' 혈압도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 와서 재고 또 잠자기 전에 요걸로 쟀다가 요런 패턴이 좀 연속적인 혈압 측정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아니냐, 인제 그런 것이죠. 혈압은 사실 항상 변하죠. 그런데 혈관 고혈압의 합병증은 높은 혈압에 노출이 될수록 혈관 손상이 더 많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그 혈압 측정 패러다임이 아마 이걸로 좀 이렇게 전환되지 않을까. 그럼으로써 혈압 진동폭이 얼마나 되느냐, 또 내가 약 먹고 또 운동하고 또 그랬을 때 혈압이 어느 정도 또 조절이 되느냐, 이런 거를 인제 알므로써 아 역시 만성 질환에서의 그 주체가 되는 본인이 관리하는 데 훨씬 더 유용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또 진료 현장에서 또 여러 분들하고 또 의료진하고 또 이렇게 관계하면서 이런 그 '패러다임이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연속 혈압 측정이라는 걸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혈압을 인제 관계돼서 질문들이 있는데 네. 여기 완소남 님께서 제가 질문 그걸 잠깐 받고 얘기하겠습니다. 완소남 님이 질문하신 거는 "나중에 반지혈압계가 건강검진에 대체되는 시간도 오는 건가요? 정확도가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떤지요?" 네. 좋은 질문이죠. 건강검진에서는 역시 검진에 와서 혈압 재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반지혈압계는 이것이 스탠다다이즈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는 연속 혈당계도 마찬가지인데 연속 혈당이 있을 때 기준점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병원에 와서 이게 교정 실제로 잰 거하고 이렇게 이걸 맞아야 되기 때문에 검진으로 완전히 대치된다기보다는 병원에서의 혈압 재는 것도 있고 또 연속 혈압을 재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정확도에 대해서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딥러닝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재서 데이터가 더 입력이 되면 될수록 축적이 되면 정확도가 더 올라가겠죠. 예. AI 같은 거니깐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질문 마니마니 님께서 "고혈압이 오래되면 어떤 합병증이 생기나요? 무서운 얘기만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네. 혈압을 조절하는 이유는 사실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죠. 혈관이 가는 곳에는 다 합병증이 생깁니다. 제일 우리가 좀 우려하는 것은 머리 혈관, 그다음에 심장 혈관, 말초 혈관이잖아요. 머리 혈관이 중요하죠. 뇌졸중, 뇌출혈. 어 근데 요즘에는 혈압을 되게 많이 조절하기 때문에 뇌출혈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그래서 뇌동맥류에 대해 때문에 뇌출혈 되는 것 말고는 뇌출혈 자체, 순수한 고혈압으로 인해서 뇌출혈은 정말 많이 줄었어요. 근데 이제 이 혈압이 높으면은 그 혈관 손상이 생기니까, 혈관 손상이라는 거는 내피세포가 인제 손상이 돼서 거기 동맥경화증이 잘 생겨서 이제 막힌단 말이에요. 심장 혈관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졸중, 심장 혈관이 막히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그다음에 말초 혈관이 막히면 이제 그 혈관이 막힌 게 되고, 또 요새 중요한 거는 신장이죠, 신장. 콩팥은 혈압이 높으면 거기 신장은 사실 모세혈관 덩어리란 말이에요. 모세혈관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혈압이 높은 거에 손상이 잘 일어나요. 그래서 신장합병증, 투석이라든가 그런 게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대동맥도 말초혈관도 그렇지만 대동맥류도 동맥류라고 해서 동맥이 오히려 그냥 좁아지는 것도 있지만 막 이렇게 더 넓어지고 이런 거 생기잖아요. 예. 그런 것도 이제 생기게 되는, 그걸 대동맥류라고 그러는데 그런 합병증. 그다음에 또 중요한 합병증 중에서 망막 합병증이 생기죠. 망막도 모세혈관 아주 중요한 덩어리죠. 그
그 망막도 혈압이 높을수록 혈관 손상이 잘 일어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인제 더 예 합병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질문 별사탕이에서 반지혈압계 상용화된다고 했는데 구입할 수 있나요? 현재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탠더다이즈가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병원에서 지금 어떤 정도 인정이 된 것만 사용되고 있죠. 예. 최근에 인제 보험도 됩니다. 그래서 24 시간 활동 혈압계하고 보험 수가를 거의 같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은 되는데 "아직 상용화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그냥 뭐 일반적으로 살 수 있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유익상님께서 질문하신 거는 "이뇨제 계열 약은 자꾸 화장실 가게 되는데 물 섭취를 줄여야 되나요? 아니면 오히려 더 마셔야 되나요?" 이건 굉장히 질문이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뇨제가 들어가 있는 혈압약이 많죠. 특히 노인성 고혈압 그다음에 솔트 디펜던트 그러니까는 나트륨 짜게 나트륨하고 관계된 고혈압은 이뇨제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근데 인제 이뇨가 있으니까는 오히려 물을 적게 먹으면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뇨제가 인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막 탈수가 될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살짝만 인제 용량도 되게 적은 용량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깐 물 섭취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는 이것 때문에 뭐 이뇨제를 쓰기 때문에 물 섭취를 더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특히 그렇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여름 같은 경우는 탈수되는 일이 많습니다. 요새 굉장히 덥단 말이에요. 요새 탈수되고 막 면역 떨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럴 때는 물 섭취를 좀 늘려 주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네. 그다음에 또 질문 카스테라 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미래에는 고혈압도 약만이 아닌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기술도 발전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지금은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하지만 미래에는 약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식단 조절 안 해도 정상 혈압으로 유지하는 것인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우선 고혈압에 대해서는 약도 요새 골다공증 약 같은 거 뭐 일 주일에 한 번씩 먹었다가 뭐 한 달에 한 번씩 먹고 그런 약도 있잖아요. 또 요새는 뭐 3 개월에 한 번 주사 맞는 것도 있고 6 개월에 한 번 맞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1 년에 한 번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에 대해서도 1 년에 한 번 주사를 맞자 그런 것도 있어요. 엔지오텐신 리셉터 블로커를 아주 롱 액팅으로 해서 이것도 뭐 일 주일에 한 번씩 하든 뭐 한 달에 한 번 하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가 현재 아주 그거는 한 몇 년 됐습니다. 한 7-8년 이상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지금도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혈압은 말씀드렸다시피 여름 같은 데는 사실 디하이드레이션 돼 환자가 또 설사도 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그게 변화가 되게 많은데 상황에 따라서 그거를 막 몇 달씩 이렇게 6 개월씩 막 주사를 맞거나 이렇게 하기가 되게 좀 어려운 면이 많아요.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변수가 많죠. 골다공증 약을 뭐 6 개월에 한 번 주사 맞고 이런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고혈압은 자기가 식사를 못 하거나 또 배탈이 나서 설사를 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굉장히 차이가 있고 계절별로도 차이가 있고 인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저항성 고혈압은 혈압이 잘 조절이 안 되고 계속 높은 사람들이 잘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은 주사도 맞고 먹는 약도 하는 거를 먹는 약을 좀 줄임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이 아닌 다른 방법 그러니까 주사라든가 뭐 패치라든가 뭐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지만 '약 먹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더라.' 현재 좀 그런 오히려 그냥 그것도 하루에 뭐 두세 번 뭐 두 번 먹고 이틀에 한 번 먹는 것도 이틀에 한 번 먹는 것도 어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게 오히려 더 어 헷갈릴 경우가 많잖아요. 차라리 그냥 아침에 그냥 아침 밥 먹고 물 먹잖아요.
아침밥 먹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운 방법이 아닌가. 예 인제 현재는 그렇게 돼 가지고 현재 스탠다드는 하루에 한 번 먹는 거를 인제 현재 스탠다드가 돼야 되겠지 되는 거지만 앞으로 방식에 대해서는 쪼끔 더 좀 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라니 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평소 저혈압이 있는데 식후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가면 고혈압으로도 변하나요? 음. 식후 혈당이 올라간다 해서 혈압이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혈당이 올라가서 왜냐하면 고혈압하고 당뇨는 굉장히 같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처음에는 50 대가 되면 이제 고혈압, 당뇨가 좀 있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고혈압 아니면 당뇨 이렇게 단독으로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한 5년 10년 지나면 고혈압 있던 사람이 당뇨가 되고 또 당뇨 있던 사람이 고혈압이 되고 요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혈압은 아니지만은 혈당이 높으면 이것 때문에 혈관 손상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당뇨가 있는 사람도 나중에 문제가 되면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그 혈관 합병증 때문에 당뇨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고혈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고혈압하고 고혈당 합병증이 거의 비슷합니다. 혈관 합병증이에요 다. 거의 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같이 혈관 손상이 돼서 이것이 서로 악순환을 일으켜서 이렇게 상승 효과가 있는 것이지 혈당 자체가 혈압을 그렇게 금방 올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질문이 되게 많습니다. 에 ABCD 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스마트워치가 간편하게 혈압을 측정할 수 있어서 유용해 보이는데 정확도가 의문이 있어서 고민 중입니다. 네. 그 정확도가 지금 가장 왜냐하면 이거는 임상적으로 이용을 해서 약도 먹고 그래야 되는데 정확도가 가장 생명이죠. 역시 그게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혈압기처럼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고 아직 좀 더 보강이 더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도 이게 보험이 돼서 인제 혈압 환자한테 이용을 하고 또 이 혈압 변동이 큰 사람들은 혈압계만 봐도 또 혈압을 재려고만 해도 이것이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그거 자체가 혈압을 올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지면은 그냥 차고 있으면은 잊어버리고 지내니까 그런데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이거를 했더라도 병원에 와서 혈압을 재서 그것이 어느 정도 맞는지를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도에 있어서는 근데 이것이 AI처럼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아무래도 정확도가 올라갈 거잖아요. 그거를 기대한다. 인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그런 방법이 있구나.' 그런 거를 여러분도 이렇게 봐서 '나의 혈압 관리가 앞으로 인제 어떻게 되겠구나.' 그런 거를 좀 오늘 감을 잡으실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경희정 님께서 "여름에 운동을 하면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 알고 싶고요. 머리도 아픕니다. 여름에는 혈관이 확장됩니다. 두통이 있는 이유는 혈관이 확장이 되거나 수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뇌 자체는 통증에 대한 그 수용체가 없어요. 우리가 피부나 뭐 이런 데는 팔다리는 뭐 어디가 찔리거나 다치면은 통증이 있잖아요. 머리 자체는 통증에 대한 수용체가 없어요. 차라리 혈관이 이완되거나 편두통도 혈관이 이완되고 수축하고 이것 때문에 그 두통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 머리가 아픈 것도 혈압이 쫙쫙 올라가고 막 그럴 때 이 혈관 때문에 혈압이 인제 두통이 있는 거기 때문에 머리가 인제 아플 수가 있죠, 혈압이 올라가면. 근데 여름에는 운동할 때는 뭐 막 이게 온도가 많이 올라가니까 혈압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는 거지 운동하고 나면 혈압이 더 확 떨어집니다. 이 폭이 겨울보다 더 크죠. 왜냐하면은 혈 운동을 하거나 그럴 때는 체온도 올라가고 혈관이 이완이 되기 때문에 인제 운동할 때는 카테콜라민 그 호르몬 때문에 올라가지만 운동하고 나면 확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쪼끔 신경을 써야 되고 여름에는 특히 탈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탈수가 되면
이 운동할 때는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던 혈압이 그냥 팍 떨어져 가지고 어지럽거든요. 네. 있습니다. 그다음에 질문 제가 요 한두 가지만 중요한 질문 받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우부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로바스크 2.5를 복용 중인데 요즘 반으로 잘라서 복용해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봐요. 지금 질문이 이거 지금 여름이잖아요. 저런 경우가 아주 허다합니다. 여름에는 혈압약을 줄인 경우가 많아요. 지금도 토바스크가 로바스크라는 약이 소위 말해서 암로디핀이라는 칼슘 채널 블로커의 일종이거든요 저게. 상품명이 로바스크인데 2.5 인데 원래 처음에 저게 5mg만 나왔었거든요. 2.5가 하프 도즈예요. 근데 그것도 반으로 잘라도 100개 60 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는 여름에는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여름에는 왜냐하면 계속 어지럽고 막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름에는 안 먹는데 이것이 계속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지나서 한 8월 말 9월 달만 돼도 좀 달라져요. 그때는 인제 2.5를 반할만 하고 또 겨울철에는 하나를 하든가 인제 고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씀은 뭐냐면은 혈압이 하루 중에도 일중 변동도 있지만 그 1 년으로 따졌어도 이게 겨울에는 좀 더 높고 이게 여름에는 좀 떨어지고 7-8월 요새 같은 데 더 떨어지고 막 요새 다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혈압 자체도 떨어집니다. 실제로 저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은 아파치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고혈압으로 현재 오잘탄 50 밀리그램과 유한 스플렌딜 지속형 5 밀리그램 복용 중인데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쓰는 거예요. 오잘탄이라는 약은 엔지오텐신 리셉터 블로커 그다음에 유한 스플렌딜이라는 약은 칼슘 채널 블로커. 그게 복합제를 되게 많이 쓰죠. 복합제를 쓰고 있는 건데 측정을 해 보면 저분도 혈압이 105에 65 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떡하느냐면은 그 약을 반을만 드세요, 여름에는. 그러다가 또 인제 가을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저렇게 하신 거는 관리를 잘하신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는 좀 줄였다가 또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질문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제 혈압이라는 게 사실 만성 질환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죠. 거의 뭐 60대 70대 되면 일반 국민의 반이 혈압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혈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혈압이 뭐 높다 어쩌다는 거는 측정 방법의 문제잖아요. 측정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측정 방법을 측정 방법이 달라진다. 변천이 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그래서 오늘은 최근에 디지털 기술로 해서 혈압 측정 방법이 요렇게 변해 가고 있다. 그런 흐름을 잠깐 여러 분들하고 같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